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또 한 달 동안 건강히 잘 보내셨어요, 원장님? 예, 한 달 동안 잘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살짝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시죠? 요즘에 날씨도 선선해졌지만은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뿌린 씨앗이 김장배추, 열무, 순무 이런 네. 것들이 싹이 나와서 바라보는 게 즐겁고 또 하나는 2주 후에 낚시를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 달라스 레포츠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굉장히 그 기다리는 것도 즐겁고 가서도 또 즐겁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맛있게 먹고 올 것 같습니다. 네, 2주 뒤에 그 낚시 여행을 앞두고 계셔서 또 좀 들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여행 가기 전에 그 설렘과 기다리는 마음도 참 좋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같이 가는 분들이 워낙에 좋은 분들이라서 네. 서로 배려도 잘하고 또 이제 의지하고 또 각자 전문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를 네. 운영하시고 어떤 분은 또 스시맨을 하시고 해서 네. 각자 자기 전문 분야의 그 지식을 또 이제 나눠주고 하면서 또 더욱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여행도 앞두고 계시고 또 텃밭 가꾸시는 거 또 수확은 좀 기다려야 되나요? 어쨌든 좀 성공을 하셨나 봐요. 좀 잘 자라고 있나 보네요. 네. 사실은 들인 노력에 비하면은 네. 수확은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야채, 채소를 가꾸는 그 자체가 마음의 힐링을 줍니다. 네.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취미 생활이시군요. 네. 자, 오늘도 박사님 한 달 만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나눠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메닝자이티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염.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케이스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뇌수막염 사실 많이 저도 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뇌수막염이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뇌수막염의 정의부터 예, 맞습니다. 설명해 먼저 주시죠. 첫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자, 뇌수막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뇌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림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 뇌와 척수는 이제 보호하는 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막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맨 바깥쪽에 있는 스컬 이 두개골을 빼고 그 안에부터 이제 듀라마로, 아라키노이드, 피아마로 같은 요 세 가지 층으로다가 그 신경세포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막 바로 안에는 이제 물이 있고요. 우리가 CSF, Cerebral Spinal Fluid라고 합니다. 이 물 위에 뇌가 떠 있고 척수가 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막인 세 개 층에 이제 감염이 생겨요. 어떤 이유로? 감염의 원인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또 이제 곰팡이 또는 이제 기생충에 물렸을 때 이럴 때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에 아주 크나큰 그 데미지를 이제 주게 됩니다. 네. 최근에 두 케이스가 저한테 이제 생겨서 그 케이스를 나중에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뇌 척수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예, 이 척수와 네. 대뇌. 척수와 대뇌. 예. 네. 이 우리 뇌가 중요한 만큼 예. 정말 이렇게 삼중 구조로 잘 예. 막이 형성돼 있고 잘 싸고 있는데 그렇게 이 뇌수막염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뇌수막염이 생기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이제 그 기생충에 물렸을 때 뭐 예를 들면 라임 디지즈 같은 어떤 그 사슴의 틱 같은 게 물었을 때 또 아니면은 이제 곰팡이류에 감염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
뇌수막염에 걸리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뇌졸중, 음. 스트로크에 걸렸을 때와 이제 같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세포에 붙어서 기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테리아는 이게 원셀 하나 단세포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크죠. 사이즈 면에서.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명적이죠. 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여기 텍사스에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예고 이것들은 숙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숙주가 있어야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감염을 이제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숙주의 그 유전자 구조에 붙어갖고 자기를 이제 복제해내서 이제 번식하게 되는 거죠. 또 이거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그 질병들을 예를 들면은 감기, 또 이제 대상포진, 홍역, 또 수두, 에이즈 네. 같은 것들이 이 바이러스이란 이제 질병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항생제는 듣지 않아요. 항생제를 쓸 때에는 박테리아 감염일 때는 항생제가 네. 듣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일 경우에는 백신 예방 접종과 그다음에 엔티바이럴 드럭이라고 해서 항바이러스 약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와 반면에 이제 박테리아를 바이러스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단세포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이즈면은 크고 이거는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네. 박테리아라는 거는. 그래서 박테리아는 99% 정도가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몸에 유익합니다. 우리 몸에 소화시킬 때 네. 우리 몸이 그 면역 기능을 갖다가 이제 유지할 때 또 이 나쁜 바이러스 나쁜 박테리아에 대응할 때도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약 1% 미만의 박테리아가 전체의 1% 미만의 박테리아가 이제 몸에 해롭게 되죠. 그래서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의 예를 들면은 TB라고 해서 결핵, 또 이제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 뭐 요도, 염증, 요도, 염 뭐 이런 네. 경우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가 이제 워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박테리아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이뮤 시스템, 면역 시스템들이 좋기 때문에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몸 자체 면역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뇌수막염에 걸리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등 그런 뭐 감염 전염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뇌수막염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어떤가요? 예, 증상은 일단 그 굉장히 높은 고열, 또 이제 목이 뻣뻣함, 또 이제 아주 극심한 두통. 이 두통은 전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유례가 없는 그런 극심한 두통이고 또 두통과 더불어서 이제 메스꺼움이라든가 구역질 이런 게 동반되고 또 이제 정신이 혼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라든가 어떤 언어 선택 같은 거 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시저라고 해서 발작 증상도 일어나고요. 또 잠에 푹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코마 현상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걷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불빛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불을 보면 싫어하게 되는 네. 그런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려고 하고 온몸에는 빨간 이제 래쉬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증상들이고 이 증상들이 이제 초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성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고
기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더 치명적인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신마비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신경계통에 이제 손실들이 와요. 영구적인 청력의 손실이라든가 이 쇼텀, 롱텀 메모리의 결손이라든가 또 학습을 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뇌 기능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신장, 콩팥의 기능도 이제 많이 손실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초기 증상만 해도 사실 뭐 고열에 두통에 메스꺼움, 정신 혼미, 뭐 집중력 떨어지고 뭐 발작, 코마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초기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예, 딱 초기 네. 증상만 보면은 네. 단순히 그냥 몸살 감기 아. 이 증상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죠. 네. 그렇지만 이럴 때 그냥 곧 낫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그 뭐 감기약 정도 먹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네. 뇌수막염을 염두에 둔다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네.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초기 증상이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또 참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심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네, 초기에 조금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합병증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신마비, 네. 그리고 사망, 어, 청력 손실, 그다음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 발작 증세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무서운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뇌수막염. 네. 예, 그래서 그 이 뇌수막염을 우리가 그 자주 앓는 사람들의 특징, 네.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그 백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백신 접종 이제 스케줄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잘 못 받는 경우, 음.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낮은 그런 그 국가의 네. 어린 아이들, 네. 그 다음에 연령이 20대 이하인 경우 많이 걸리고요. 음. 그 다음에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대학교의 기숙사라든가 고등학교의 보딩스쿨 기숙사라든가 네. 또는 이제 군대의 막사라든가 네. 또는 어린아이들 데이케어 센터 음. 이런 데서 감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 본인은 괜찮지만 아이한테 이 뇌수막염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많은 예가 뭐냐면은 식중독. 그러니까 엄마는 식중독에 견딜 수 있지만은 아이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면역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엄마의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이가 뇌수막염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에이즈에 걸렸을 경우, 또는 이제 알코올, 음주를 과다하게 쓸 경우, 당뇨병이 심할 경우, 또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이 리스크 팩터의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위험 요인을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손발을 잘 닦고 손발 이제 위생 상태를 네. 좋게 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남자도 술 마시다가 술잔 돌릴 수 있는데 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음식도 한국 문화로서는 좀 우리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찌개 같은 거 맞아요. 한 그릇 떠놓고 이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네.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쉐어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이제 입술에 바르는 것 뭐 그거 좋다 나 좀 줘봐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나눠 바르고 네네. 하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좋게 이제 헬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 정기적으로 받으면은 그 면역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 검진 규칙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환절기 때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외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채기라든가 이 기침 할 때 이제 전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산모 저기 젊은 어머니들은 임신했을 때 그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요리를 잘 해서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조금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들으면서 특히 임신한 임산부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태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렇게 좀 조심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뇌수막염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수술 후 재활 과정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박사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하고 먼저 인사 주셨고요. 며칠 전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 허리 요통으로 뻐근하네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몸 관리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환절기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항상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기를 조심하는 방법은 몸을 가능한 찬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도리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그 수분의 양이 물의 양이 맥주잔으로 9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요즘에 뭐 굉장히 그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몸의 대사 기능을 증진시키고 네. 또 심지어 머리도 맑게 해주고 해서 C 비타민은 그 생활의 이제 활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통 때문에 허리가 뻐근하다고 했는데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네. 통증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없는 통증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골격계 통증들은 날씨가 차가우면 악화되고 날씨가 따뜻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리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힐링 패드를 내 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하면서 쉬시면 좋고 그다음에 허리를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치 또 허리를 강화시키게 하는 운동 이제 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치는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누워서 한쪽 무릎을 두 손으로 꽉 쥐고 가슴까지 쭉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당기면 1분 정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또 반대쪽 1분 하고 이거를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 스트렝스닝 근력 강화 운동은 엎드려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쪽 다리와 동시에 쭉 곧게 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 손과 오른쪽 무릎만 지탱하고 이제 쭉 그 공중에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네. 좀 애매한가? 이거를 코어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허리 주위 코어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무난히 넘어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요통으로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힐링 패드가 도움이 되는군요. 첫 번째로 힐링 패드 이용하고 좀 허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하고 또 근력 강화 운동. 네, 그렇게 하면 네, 좋겠다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이거는 좀 박사님에게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 주시면요. 또 이렇게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님 답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저희 이 뇌수막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가 뭐 정의 그리고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상과 합병증 또 위험 요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수막염이 나는 뇌수막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하고 그렇다면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수막염이 의심되면은 지체 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검사를 하는 방법은 블러드 컬처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 존재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CT, MRI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엑스레이도 도움이 됩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도움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룸바 펑처라고 해서 실제로 조직 검사예요. 척수 부분에서 이제 CSF, 세리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그 척수액을 빼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뇌 수막염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내가 할 수는 없고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혈액 검사, CT, MRI 그리고 조직 검사 통해서 이게 뇌수막염인지 아닌지 이렇게 진단 네,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수막염으로 이제 판명이 났다면 이게 모든 경우 케이스에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경우 수술하는 게 아니고 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은 큰 이제 합병증 없이 네. 바로 좋아지고 퇴원하게 돼요. 네. 그래서 초기의 치료는 바로 이제 이렇게 뇌수막염으로 확인이 되면은 IV라고 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네. 필요한 그 항생제라든가 또 바이러스 약이라든가 코티코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야죠. 그러니까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면은 이제 그만큼 합병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수술로다가 그 드레이니지, 그러니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뇌압, 두개골압 또는 척수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압력을 빼주기 위해서 이제 배수를 해주는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치료 과정을 거치고 또 오늘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 또 재활 과정 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떻게 물리치료를 이 뇌수막염 그 합병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적용하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두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이제 저를 찾아온 그 젊은 학생이 있었어요. 아직 미드스쿨 다니고 남학생이고 그런데 네. 3개월 전에 척수에 네. 이 수막염이 있는 거니까 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진에 보듯이 심하게 절고 한쪽이 소아마비처럼 굉장히 가늘고 약하고 해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아주 심하게 절름거리는 모습으로 이제 저희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3개월 전에 척수에 염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물리치료를 못 받고 그만 다른 대체 요법 치료하는 데 가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감염된 척추의 그 신경이 지배하는 곳인 왼쪽 다리에서 심각하게 근육이 빠져나가고 이제 감각이라든가 또 이제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주 나빠진 상태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애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대로 검사를 해서 약한 근육은 강하게 또 이제 컨트랙처라고 해서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굳어서 관절이 잘 안 펴지는 부분들은 스트레치를 해서 이제 펴주고 또 이제 걷기 훈련 처음에는 왼쪽 다리를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를 이제 잘 쓰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로 서서 이제 밸런스 훈련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계단 뛰어오르기 이제 운동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줄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전에 절름거리는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이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과 이 아이가 그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굉장히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까 뇌수막염 이야기해 주실 때 이 20대 이하에서 많이 걸린다고 예,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님 함께 지금 치료를 받는 학생도 미들스쿨 학생이라고 예, 하셨죠. 맞습니다. 네.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초기에 잘 대응했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죠. 음. 그러니까 근육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물리치료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적절히 운동을 해주면은 근육의 세포의 숫자도 늘어나고 개개 각각의 근육 세포의 크기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올바른 진단과 또 적절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한 학생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 그래서 이 주셨습니다. 학생은 수영장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자기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네. 또 왼쪽 다리가 아주 이게 뼈만 있는 상태라서 음. 그런 걸 보여주기 싫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어느덧 15년 전에 이제 이 뇌사망염을 알았어요. 어. 근데 이분은 나이가 30대인데 그런데 그동안 15년이 경과되도록 또 좋은 물리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뇌수막염이 악화돼서 합병증에 걸려서 하반신 마비이고 하반신이 마비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굳어 있어요. 다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오그라들어가서. 네. 그리고 상체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상체의 근육도 다 빠져서 이제 피골이 상접하다리죠. 피부하고 뼈하고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어.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근데 네. 상체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하반신 마비가 되면 상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네. 근육도 많고 어깨도 넓고 그런데 음. 이분은 아주 왜소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체는 스트레치하고 상체는 근력과 기능 이제 훈련을 해요. 네. 예를 들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 이런 기능 운동을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혼자서 그 독립적인 생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네. 골이에요. 당장은 하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급한 대로 침대에서 돌아 눕고 일어나 앉고 그다음에 휠체어에 옮겨 타고 휠체어에서 집안을 이제 자기가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3개월 치료를 하는 과정이고 본인도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추신경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음. 진도 이 프로그레스 정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뇌수막염이 정말 무섭구나. 좀 적절하게 좀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합병증이 여러 가지 합병증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도 이제 15년 전에 그렇게 뇌수막염의 진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덧붙이자면은 네. 인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 rehabilitation, restoration 이거 이쪽의 전문가는 저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골든타임 다 놓치면은 나중에 다시 다 그거 만회하는데 너무나 이제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그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치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뇌수막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의부터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원인, 증상, 합병증 그리고 치료,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박사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올해 첫 번째 라디오 방송하면서 김채나 아나운서께서 올해 꿈이 뭐냐고 해서 제가 몸짱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조금 덜 남았는데 그때까지 몸짱 완성하기에는 벅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꾸준히 이제 운동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운동하다가 귀한 분을 만났어요.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뭐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네. 했던 분을 짐에서 만나갖고 그분하고 또 운동회 가서 대화도 나누고 네. 그래서 이제 망설이지만 마시고 먼저 운동을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안 될까? 이거는 해도 될까 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고 결과를 조금이라도 좀 네.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10월 중순이니까요. 올해가 이제 2달 반 남았는데 2달 반 동안 열심히 하면 또 뭔가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2주만 열심히 해도 당장 외형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국가대표 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네.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역시 그 스탠다드 기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올해 말까지 얼마나 변화되실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준학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